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 중국의 여자 로봇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대요. 진짜요? 결혼했어요? 이게 정말 대륙에는 없는 거 빼고 다 있는가 봐요. 31살에 중국 분이세요. 31살이에요? 예, 그 되게 이분도 또 로봇 우리 공학자십니다. 한 박사님 같은 분이시구나. 결혼은 올해 3월에 했고요. 이렇게 중국 정통 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러면 합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부모님들 다 결혼식 할 오시고 때 양가. 부모님도 다 오시고. 양가가 아니구나. 양가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양가죠. 양가는. 근데 미래에는 이렇게 로봇하고 결혼이 법으로도 인정받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잠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나무랑도 나는 카메라랑도 내가 사랑하는 무슨 가방이랑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무슨 백이에요. 이런 가방 난 남자보다 훨씬 더 사랑해. 이러면서 난 이 가방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백이랑 결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이랑 결혼하는데 네. 본인들이 결혼식 하는 자유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까지는 우리는 뭐 이렇게 백수선료 같은 것을 보험료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이에요. 파트너 로봇의 정의를 좀 잘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로서의 성관계나 이런 장면까지도 다 연출할 수 있고 서로의 공감대 느낄 수 있고 대화도 다 가능하고 진짜 파트너처럼 느낄 수 있을 때는 저는 결혼도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근데 보거든요. 그거는 로봇이잖아요. 근데 저 로봇이라고 제재를 가한다면 인공 자금도 다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근데 이미 그렇게 로봇을 따지면 지금 정의를 할 때 금속 위에 이렇게 단백질 껍데기 씌운 것으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꼭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뇌를 대체하는 기술이 먼저 개발된다든지. 그래서 뭐 사고당한 사람이 이 생물뇌만 버리고 더 살기 위해서 CPU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는 것인가? 그게 나라면 나는 더 이상 인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예전과 똑같이 연속성 있게 사고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런 방식의 이렇게 쟁점들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모 로보티쿠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가장 적기죠. 어디까지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화 시대 때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고하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기조로 우리 문명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철학적인 사조가 우리의 문명을 또 만들어줄 시기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느낌에는 그렇거든요.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로봇을 파트너 로봇 같은 걸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한정적인 욕망인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정말 막기 힘들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전 진짜 강력하고 만약 100년이 지나면은 저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로봇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지만 100년 뒤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봇들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9인류와 신인류의 시대가 오지 어떤 않을까.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런 인간 중심적인 걸 넘어서지 않는다면 아마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백인 순혈주의 안에서는 예컨대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인간 중심주의 안에서는 인간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인간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럼 뇌를 CPU로 바꾸면 그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그건 인간으로 당연히 직결하겠죠. 저는 이제 과학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정말 인간의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알파고는 할 줄 아는 게 바둑밖에 못 봐요. 알파고 다음 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둑판의 크기를 1mm만 바꿔주면 다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페스티벌에 처음 선보여준 한 그 파트너 로봇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우와. 어머머머. And she has a brain, so she has a computer inside, but maybe you're interested in sex and at the moment she's not. Something. Every time we want it, we actually don't like it so much. 그
훼손된 사만다의 인공지능이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건 그 주최 측 혹은 뭐 전시한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움직이는 거야? 팔도 한번 이렇게 막 들어볼 수도 있고 이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훼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인 옆에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한다거나 관리하지 못했던 거는 주최 측이 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저게 만약에 남자 로봇이었어도, 남자로 보이는 로봇이었어도 저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훼손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파손한 사람이 남성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저는 더 집중해 볼 만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여자 로봇이기 때문에 회수된 것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뉴스가 되어 소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저는 그것은 그러니까 여성성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드는 대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파트너 로봇이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상용화됐을 때 저런 식으로 훼손당하고 예를 들어 파트너 로봇을 강간을 한다면 이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것은 강간일까요? 강간일 수 없죠.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거는 재물손괴죄라든지 뭐 무단 점유죄라든지 이런 정도는 뭐 가능하겠지만 인간에게 행하는 범죄가 아닌데 그것을 인간에게 행하는 범죄와 동일한 법률로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강간이라고 생각해요. 강간을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 그 로봇과 이제 감정을, 교감을 느끼고 서로의 대화가 통하고 공감을 같이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면 그건 강간죄로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저게 정말로 인간인지 로봇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로봇이 많이 발전을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인간인 줄 알고 강간을 했는데 로봇이라거나 로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인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저런 것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는 진짜로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그분은 다 대화가 잘 안 되니까 혹시? 아, 그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깊은 대화 뭐 같이 깊은 대화가 안 되시는 분. 그게 희한한 게 생각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들이 늘 이제 중년 여성들이나 중년 남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친구해 줄 수 있는, 같이 여행 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로봇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드를 바꾸면 남편도 쓸 수 있고 모드를 바꾸면 저도 쓸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뭐 2대 살 필요 없잖아요. 영화 타미네이터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울어요. 울었을 때 타미네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눈물 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 조금 아는 것 같다 라고 하고 뭐 죽었는데 그때 제가 타미네이터한테 사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로봇이, 남자 로봇이 만약에 내 아내 혹은 내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진 모습을 내가 본다면 뭐 이렇게 아주 유쾌하거나 뭐 기쁘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저 로봇보다 내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뭐 좀 아주 고급 자위기구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내 자존감은 바닥에 이렇게 느끼지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이 만약 로봇이랑 바람 폈다 하면 그 로봇도 데리고 가가지고 제 얼굴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럼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여자랑 그러고 있다는 거.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복수예요? 저는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파트너 로봇이 발달을 하면 아예 그러니까 남자 혹은 여자의 개념이 그 성별 자체의 구분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지지하세요? 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하기 싫었던 것들을 다, 뭐 또는 귀찮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성별로 구분했던 성역할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로봇이 이제 뭐 이때까지 여성이 하던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하기 싫었던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이 가서 성역할이 해체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토피아적이고 좋은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별 이원제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는 상태라면 저는 새로운 성역할 분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우겠죠. 이거는 여자가 해야 돼, 남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로봇이 아마도 수많은 가사 일이라든지 혹은 수많은 남성들이 했던 뭐 일들 이런 것들 대신하게 되면 정말 이 수컷 혹은 뭐
암컷, 오로지 남성으로서만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그 부분이 발달한다거나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더 극단적으로 발달을 해서 오히려 남녀의 구분이 지금보다 저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야기할수록 정말 저만 좀 생각이 틀린 것 같은 게 저는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제일 빨리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IQ를 한 400 정도로 올린 다음에 전부 지배해버릴 거예요, 저는. 저는 굳이 성역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제가 최고가 되면은 저는 작가님 상관없어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정말 그런 로봇 하나 사는 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IQ 400으로 만들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거예요. 700이요. 부족합니다, 400은. 저는 사실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걸 봤을 때 제일 공포스러웠던 장면은 뭐였냐면 알파고한테 국적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땅이 영국 땅이어서 영국 국기를 달고 이세돌은 한국 국기를 달고 이제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사실 그걸 봤을 때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로봇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될 것이라서 그래서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만약에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은 부의 편중이 심하게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재분배를 공평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엑셀방에서도 구름하는 인간이 여전히 끌고 있고. 저 로봇 아니었어요? 뒤에서 저는 로봇인 줄 근데 알았어요. 그게 구르마 끄는 로봇이었을 수도 있어요. 로봇 시대의 인간도 아니 제가 물어봤더니 인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로봇은 너무 비싸서 이런 일 시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노동하시는 분도 로봇입니까? 아니요, 저희 직원입니다. 네. 이 노동 사람이에요. 인간이 네, 하는 사람이에요. 거죠. 로봇 시대 인간 노동을 딱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역할이었던.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 되지 그렇게 않을까라는 되겠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만 결국 그게 인간담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지배한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과학자들만 힘으로는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법에 대해서 지식도 부족하고 인문학적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술은 기술로서 그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가 모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 특정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 줄 까톡으로 정리를 좀 네. 부탁을 드릴까요? 뭐 또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실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로보캅이었군요. 예, 로보캅이었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옛날 영화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로봇이 되고 싶었네요. 네. 한현 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로보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뭐 로봇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로봇은 로봇일 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삐빅 인간을 제거하라. 전원 꺼버려 저거. 전원 꺼버려 저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킬 스위치를 넣을 거예요. 킬 스위치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만약 사유리 로봇가 있다면 카츠랑 남녀 촬영하면서 다른 촬영도 할 수 있으니까 출연료 2배. 너무 좋아. 독특한 발상인데요. 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가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멋지시다. 이 빠르게 변화한 시대에 우리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중 관리나 화장 같은 거 이래가지고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냐. 너무 규칙이 많은 것도 있고.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 오빠 남자가 왜 가만히 있어? 그것도 성차별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